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겨울이 오면서 얼굴 너무 건조하다고 파운데이션 바꿀 때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좀 촉촉하면서 겨울에 쓰기 좋은 파운데이션 특징들 꼽아서 하나하나씩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파운데이션은 점점 쓰면 쓸수록 얘 되게 좋네 라고 생각되는 파운데이션인데요. 바로 나스의 라이트 리플렉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얘는 제가 쓴 지 꽤 됐는데 제가 나스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커서 그런지 썼을 때는 괜찮은 파운데이션이다, 역시 나스다,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여지는 그 피부 표현, 무너짐 요런 것들 때문에 반하게 되더라고요. 라이트 리플렉팅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은 저는 이게 데일리 파데로 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형이 일단 되게 묽은 제형인데 도구를 안 타고 손으로 발라도 그냥 찹찹 예쁘게 발리는 애예요. 거기다가 중간 정도의 커버력이 있고 무너짐도 예쁘고 이러니까 그냥 데일리로 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과하게 유분감이 돌거나 막 속까지 막 영양감을 주는 그런 축축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나중에 건조함을 주거나 세미 매트해져 버리거나 뭔가 뽀송뽀송하게 바뀌는 그런 제형도 아니에요. 그리고 라이트 리플렉팅 이름답게 약간 반사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오일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광이 아닌 딱 피부 표현은 되게 깔끔한데 얼굴을 돌렸을 때 보여지는 그런 반사광이 굉장히 예쁜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나스에서 저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살짝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 애들이 많아가지고 다크닝이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스의 최신 파운데이션인 만큼 그런 다크닝적인 부분도 살짝 줄었고, 저는 좀 밝아지고 싶어가지고 사실 오슬로를 욕심냈으나 결국 쓰다 보니까 몽블랑 컬러가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몽블랑만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소개드려야 될 파운데이션은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가 있죠. 얘도 되게 바르기 쉽고요. 피부 표현이 보장되고 무너짐이 보장되는 친구인데, 약간 나스 리플렉팅은 피부 위에 조금 코팅되듯이 딱 얹어져가지고 반사광이라면 얘는 피부에 쑥 스며드는 그런 가벼운 제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위에 무겁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르마니만의 도자기 표현 같은 매끈함? 깔끔함?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또 예쁜 상아색 느낌의 또 파운데이션 컬러 톤이 있기 때문에 누렇지 않은 옐로우 베이스, 상아빛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 많은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늘 환절기 되거나 겨울 되면 꼭 언급되는 파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최근에 색상을 바꿔서 재구매했는데 저는 아쉬운 점부터 하나 얘기하면은 저는 좀 컬러 톤이 붕 뜨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약간 옐로우 톤을 쓰면은 조금 누래지는, 칙칙해지는 느낌이 조금 있고, 핑크 톤을 쓰면은 약간 핑키가 나스의 그런 몽블랑 핑크, 약간 내 피부 살색에 섞인 핑크가 아니라 조금 획기 도는 허연 기운이 있는 핑크여가지고 그 부분만 딱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광채감이나, 그리고 이게 피지 유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살짝 있기 때문에 막 번들거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 위에 하루 종일 깔끔하게 유지되면서 광채도 보이면서 촉촉하게 유지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커버력은 촉촉 파데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 완전 얇은 그런 틴트 스타일의 파데보다는 어느 정도 톤 보정이 가능한 그런 커버력이고요. 막 파운데이션 자체에 유분기가 있고 축축한 크림 형태여서 피부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들보다 나는 수부지 정도인데 나이가 들수록 살짝 건조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요런 피부톤들에게 정말 잘 먹힐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퓨처리스 같은 느낌으로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이 세럼 파운데이션의 특징은 촉촉한 파운데이션 중에서 그래도 커버가 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매트나 이렇게 두껍게 떡떡 얹어지는 애들은 커버가 좋은 애들이 많은데, 촉촉하게 묽게 풀어지는 애들 중에는 묽게 풀고 광채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쌓이는 애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요 붉은기나 그런 거 되게 잘 가려지는 편이고요. 여름이나 보통 다른 때는 매트, 세미 매트를 선호하시지만 겨울 가면서 조금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퓨처리스트를 추천드린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건조하신 분들, 평소 매트 파데가 아예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저는 바비브라운 브랜드 자체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럼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묵직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파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럼 파운데이션들 중에 가장 좀 영양감이 돌면서 좀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자체에서 촉촉함을 줄 수 있는 파데라고 생각해요.
바비 브라운 크림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었지만 조금 더 묵직한 영양감 있는 제품으로 더 건성이신 분들께 좀 더 겨울에 특별히 더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영양감 그리고 커버력 세럼 다음에 영양 크림을 얹듯이 그런 식으로 얹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샤넬의 넘버원 파운데이션인데 얘는 제가 완전 자주 쓰는 파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바를 때마다 이 파운데이션 안에 수분감을 이렇게 많이 머금을 수 있다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그게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런 파데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딱 바르자마자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 보이고 피부 상태가 안 좋아도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데 제가 자주 안 쓰는 이유는 저는 이게 한 3, 4시간, 5, 6시간 지나면 약간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수정을 조금 해줘야 돼요. 파우더로 좀 눌러줘야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는 수부지인 저에게는 올리자마자의 피부 표현이 예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파데더라고요. 근데 또 완전 가벼운 느낌이라고 말하기는 그런 게 이 바비에 비해서는 바비는 살짝 영양감 있는 세럼 파운데이션 느낌이라면 얘는 수분 크림에 파데를 섞은 그런 수분 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또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이런 얇은 물 흐르는 듯한 제형에 비교하면 약간 묵직한 크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위에 올렸을 때 완전 가볍고 완전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보다는 뭔가 묵직한 크림을 얹어놓은 느낌? 수분 팩 얹어놓은 느낌 같은 그런 얼굴 위에 느껴지는 제형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저의 평이고요. 뭔가 건성분들이 쓰시면 더 잘 쓰시지 않을까? 요거 잘 쓰시는 분들 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향도 저는 샤넬 요 넘버원 향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파운데이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겔랑 글로우가 있죠. 저도 요즘에 살짝 피부가 당겨서 겔랑 매트를 많이 쓰다가 요즘에 겔랑 글로우를 한번 쓰면서 또 비교를 해봤는데요. 진짜 겔랑 글로우는 겔랑 브랜드도 그렇고 디올 브랜드도 그렇고 글로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 그렇게 광채가 나고 완전 축축한 느낌보다는 은은한 속광이 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바비 브라운 세럼 파데나 아까 보여드렸던 샤넬의 요거 넘버원 파운데이션을 쓰다가 이걸 쓰면은 이거 글로우 맞아 할 정도로 약간 비치는 속광 은은한 피부 좋아 보이는 표현이 있지만 완전 축축하거나 영양감을 주는 그런 파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제일 큰 특징은 다크닝이 없어서 저는 이거를 자주 사용하고 겔랑 매트를 쓰든 골드를 쓰든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피부가 벗겨지질 않아요. 하루 종일 수정을 안 해도 그냥 그대로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올 글로우도 겔랑 글로우랑 마찬가지로 디올 매트와 글로우의 차이는 매트는 약간 촉촉한 듯 하다가 딱 매트로 마무리되는 게 있다면 글로우도 매트랑 처음에는 발림성이 비슷하다가 다 바르고 나면은 살짝 은은한 광채로 비춰지는 미묘하다면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전 수부지고 옛날에 유분이 많았을 때 이 디올 파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매트랑 글로우를 반반 발라보고 글로우를 구매했을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도 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부지 지성이신 분들이 겨울철 파데 찾을 때 파워 패브릭이나 약간 겔랑 글로우나 디올 글로우 같은 이런 제품 구매하시면 지속력 커버력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유분도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름에 쓰는 파데보다는 촉촉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겔랑 글로우와 디올 글로우의 차이는 제가 아마 비교해놓은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요거는 취향 차이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겔랑의 컬러링을 더 좋아하는데 또 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디올 그 컬러군과 요 디올 제형을 조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디올에서 건성분들이 디올 파데를 찾으실 때 이 디올 글로우는 겨울에는 완전 그렇게까지 축축함을 주는 애는 아니거든요. 기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사실 디올에서 건성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선 나온 지가 1년 됐는데 한국에선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디올 포에버 내추럴 누드라는 제품인데 옛날에 막 스킨케어링 파운데이션이다 해서 스킨케어 성분 많이 담긴 그런 속
촉촉이 파운데이션 느낌 있잖아요.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제형은 약간 샤넬 넘버원 파데가 조금 더 수분감이 많이 맴도는 크림 같은 제형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건성분들이 쓰시기에 이렇게 피부 속에 들어가면서 좀 촉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운데이션이 한국 출시되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촉촉한 거 워낙 좋아하시고 뭐 겉에만 이렇게 광채 나 보이고 유분감 돌면서 무너지면 안 예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속부터 채워주니까 되게 가볍게 잘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출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글로우 이름이 있어서 얘를 겨울에 추천할 것 같지만 저는 요거는 수부지 그리고 건성이시라면 요게 사실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샤넬 수블리마지도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 샤넬 수블리마지 크림은 조금 더 세럼에 비해서 커버력이 있고요. 좀 피부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좀 크림, 묵직한 크림 제형인데 처음에 바르자마자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세럼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광채가 나 보이는데 얘는 살짝 이렇게 피부 위에 얹어져서 광을 입히는 코팅해주는 느낌이라 지워지거나 뭐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얘는 조금 더 커버가 있고 묵직하게 오래 촉촉함이 유지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라서는 막 광채 파운데이션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속 건조가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다. 샹테카의 이 퓨처 스킨 파운데이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것도 살짝 넣어보자면 요거는 가장 가벼우면서 수분 젤 제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파운데이션 다 지금 앞에 있는데 얘네들보다 가장 얇고 가벼워서 피부 위에 티가 안 납니다.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보다 더 가벼운 제형이에요. 완전 얇은 젤을 얻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톤 보정 크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뭐 톤업 크림이나 프라이머 중에 좀 톤업 기능 되는 애 있죠. 그 정도의 가벼움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워낙 영양감 있고 촉촉하게 하시고 얘를 올리면 얇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영양감 주는 뭐 바비 브라운 제품이나 뭐 샤넬 크림 파데나 이 디올 케어링 요 파운데이션들 그런 느낌 피부 속까지 뭔가 촉촉함을 더해주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냥 되게 가볍고 가벼운 그런 제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철에 쓰면 좋을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에 글로우가 붙은 그런 애들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파운데이션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하시는 뭐 파운데이션 꿀팁, 오래 촉촉하게 유지하는 법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댓글에 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